네, 인수위원회는 출범을 했고 여러 가지 현안들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런 문제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입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예. 네.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선이 끝나고 저희하고는 첫 번째 인터뷰이시니까 대선 결과에 대해 한번 소감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하튼 5년 만에 정권 교체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민주당의 독선이 심했다. 거기에 대한 정권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의원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이제 인수위 단계부터 중책을 맡으실 걸로 예상을 했는데 안 맡는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저는 처음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할 때부터 제가 현역 정치인으로서 정권을 잃었는데 정권을 되찾는 것이 나의 정치적 목적이다. 그리고 그 정권 교체와 동시에 나는 여의도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또 윤 후보에게도 그에 대해서 저한테 마음의 부담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처음 합류할 때부터 얘기를 했고 제가 또 처음 합류할 때부터 바른 소리, 쓴소리 특보를 내가 자임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 당선까지 나는 좀 쓴소리 할 테니까 잘 받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제 스스로에 대한 약속은. 그러면 정부 출범 후에도 혹시 정부나 이런 쪽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글쎄 그거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굳이 정부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어제 의원님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봤는데요. 정권 교체의 가장 큰 주역으로 2030 미래 세대를 꼽으시면서 2030 여성들의 지지도 역대 최고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어떤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지난 서울시장 선거를 제외하고는 2030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 마치 우리가 여성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것처럼 그리고 남녀 갈라치기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우리 윤석열 후보는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여성 공약 제1호거든요. 그리고 시대적 사명을 다한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치 그것이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기 한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프레임을 자꾸만 걸기 때문에 20, 30대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다. 또 여성 지지율도 지난 박근혜 그 대통령 될 때 당선 때보다 훨씬 더 높았다. 또 지난 총선 때보다 높았다는 것을 그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 중에서 여성들로부터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썼고 또 2030의 세대가 우리 윤석열 당선인에게 바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런 2030 세대의 뜻을 존중하면서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피력한 겁니다. 그러면 대선 후에 이제 이런 분석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주도해서 남녀 갈라치기를 한 결과 2030 여성 표심이 이재명 후보에게 쏠렸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동의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동의하고 안 하고 간에 그거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그거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건 아니고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왜 여성가족부를 폐지했고 그다음에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를 했는지 그런 객관적인 선거 캠페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여가부 폐지 이야기만 나오고 그 후에 대안이 별로 이야기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도 그렇지 않죠. 이미 여성가족부 폐지를 하고 그 당시에 인구정책, 그다음 출산 이런 부분을 다루는 부처를 신설 검토를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핵심 기능은 그대로 다른 부처에서 이관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자꾸만 민주당 측에서 여성가족부의 폐지만을 강조를 하고 그 핵심 기능의 다른 부처 이관, 그다음에 그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출산 문제, 인구 문제를 총괄하는 이런 신설에 대해서는
잠깐만 언급을 안 하니까 마치 여가부 폐지만 하고 아무런 대안을 만들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그러면 대안을 분명히 만듭니다.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가부에서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건 보건복지부로 넘기는 대신에 그렇죠. 그런 부분은 더 강화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를 만든다. 예, 대디 그러니까 아빠만 있는 부처는 더 강화하겠다고 분명히 우리가 엄마 혼자 있는 집안뿐만 아니라 아빠 혼자 있는 집에 대해서도 더 강화를 하겠다는 걸 분명하게 공약으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도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키고요. 민주당은 아예 빼버리고 이게 프레임 공격이에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민정수석실 폐지 문제 있잖아요. 저희가 2부에서 이제 민주당 조홍천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조홍천 의원은 이런 점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민정비서관이하는 국민 여론 수집 기능이라든지 공직자 이제 뭐 검증 과정이라든지 대통령 법률 지원 기능이라든지 그럼 이런 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던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민정수석 폐지라는 의미는 민정수석실이 음습한 이미지를 주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렇지만은 이게 뭐 검경 등 사정기관을 위해서 군림을 했고 또 여기서 뭐 범죄정보 수집이 또 공작 같은 걸 통해서 정치보복하고 사실 뭐 우리 야권 저도 정치보복 받았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민정수석으로부터 정치보복을 받아서 수사 재판 받아서 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런 정치부 야권 인세는 정치보복을 하고 또 자기 편 비리는 조국 수사할 때 얼마나 감추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정권의 보위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민정수석은 폐지하겠다. 라는 것이고 나머지 고유 기능 있지 않습니까? 법률 보좌하고 또 그다음에 인사 검증하고 그다음 당연히 민정 여론을 수집을 해야죠. 그런 기능은 할 부처를 다 그런 거는 다 만들죠 비서관실을. 그래요. 그럼 이제 특별 감찰관도 이제 재가동한다는 입장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공수처와 특별감찰관 기능은 좀 중첩된다 해가지고 특별감찰관은 지금까지 임명을 안 했는데 그럼 공수처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까요? 그러면? 아니 뭐 윤석열 당선인도 검찰총장 시절부터 권력이 분산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공수 도입에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수사 역량도 형편이 없고 야권 인사 탄압에 이렇게 앞장을 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은 공수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별감찰관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이런 직무유기한 겁니다. 임명도 안 하고 특별감찰관실을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고 이 특별감찰관 도입을 가장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박범계 지금 법무부 장관이에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대 국회에서 주장을 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그런데 5년 내내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공수처 문제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특별감찰관제는 또 특별감찰관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감찰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 또 측근 인사들의 비리나 잘못에 대해서 또 가까이서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공수처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청와대뿐만 아니라 장차관, 판사, 검사, 장성들 다 고위공직자를 전부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견제를 할 수 있게끔 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 다 갈 수 있는 건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민주당이 주장해서 공수처가 탄생했는데 공수처가 지금과 같이 우리 국민의힘 인사들이 탄압을 많이 받았는데 정권이 바뀔 때까지 민주당 인사 탄압 계속한다 그러면은 아마 주장했던 민주당에서 폐지 주장할 겁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이 박범계 장관 말씀하셨으니까 어제 박범계 장관이 그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역대 수사지휘권이 5번 발동됐는데 추미애 장관이 1번 했고요. 박범계 장관이 4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당한 행사면은 왜 폐지 여론이 생기겠습니까? 이거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 위해서 부적절한 수사지휘권을 했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기 위해서 이 부적절한 수사지휘권 행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폐지 여론이 나온지 본인 때문에 나온 건데 무겁게 생각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난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 김호수 총장 임기가 1년 남았잖아요. 내년 5월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취임이 되면 이제 검찰 인사 문제도 이제 그 발생을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호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지금까지 총장으로서 수사 지휘를 제대로 했는지 특히 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 수사에 대해서 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걱정하지 마라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거든요 지금. 예. 그리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자신이 검찰총장으로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예. 자신의 처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그런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은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요. 네. 그런 자신이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은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무슨 사태를 압박하거나 종료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검찰 이야기 나와서 하나만 관련해서 질문 더 드릴게요. 조금 전에 조응천 의원은 그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를 시행령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다시 손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려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글쎄, 그거는 이제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것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일단 검토가 좀 필요하고 또 그 전에 지금까지 그 6대 범죄라도 제대로 수사를 해왔는지 검찰이 예.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에러스 사항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MB 사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정부인이 정말 갈라치기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해주고 그보다 더 연세도 많고 형장도 낮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안 해준 거는 또 다른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형평성이 안 받거든요.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에 결단을 내려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 문재인 대통령이 예.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만날 그 계획이라고 하던데 이 자리에서 그 MB 사면 요청할 생각을 견지하고 있다. 조금 전에 김은혜 대변인이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요청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게 순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정리를 하면? 그렇죠. 두 분을 달리 대우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고령이고 형량도 더 낮았거든요. 청와대는 이런 데서는 좀 범죄의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이 점을 강조한 것 같던데. 아니에요. 범죄의 성격이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예. 제가 그때 갈라치기 할 때 제가 언론 인터뷰에 뭐라 얘기했냐면은 김경수 최측근인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함의가 숨어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비판을 했거든요. 한번 두고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취할지. 저는 아마 같이 사면을 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까지 같이? 네. 김경수 전 지사를 당장 그 당시 뭐 최종 확정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사면하면 비판받을 것 같으니까 뭐 그 김경수 전 지사가 누구를 위해서 그런 선거법 위반을 한 거예요. 드루킹을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익을 위한 서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경수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저거 살려가지고 살려줘야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 저는 뭐 100%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질문. 그 의원님 거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워낙 많아가지고. 강원도지사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저한테 적절한 생각하는 역할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내 대표설도 돌고 강원도지사 출마설도 돌던데. 뭐 강원지사 출마할 사람이 이렇게 서울에 있겠습니까? 벌써 강원도를 다녀야죠. 그건 아니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